네, 2024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모택동이 펼쳤다고 하는 담담타타 전술을 아십니까? 담. 우리 회담하다 할 때 담자 2번 씁니다. 타는 야구선수 타자 있죠? 때릴 타자를 2번 씁니다. 회담할 땐 회담하고 때릴 땐 때린다. 모택동은 장개석의 국민당과 싸워서 중국을 공산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일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일본하고 싸울 때 장개석하고 협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장개석 군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불리한 쪽은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인데, 모택동은 일본과 싸울 때는 장개석과 회담해서 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은 장개석 군들을 두드러 패는 타타를 해서 일본을 항복시킨 거는 결국은 미국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일본을 밀어내고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면서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담담타타, 이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두 명이 담담타타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장개석도 나름대로 담담타타 전술을 했었죠. 2차례 국공합작을 해주면서 담담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공산당 토벌작전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토벌당한 거는 장개석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펼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담담타타, 서로가 담담타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제목이 떴어요.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여기서 내가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는 누구의 사법 리스크인지,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인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사법 리스크인지,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은 자범이죠. 그거를 풀겠다는 것인지, 누구의 사법 리스크라는 건 없이 사법 리스크를 내가 풀겠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눈을 끊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정치 게임이 벌어지는데요. 이 정치 게임을 여야 간의 야합이다라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아까 담담타타라고 설명드렸는데 서로 필요할 때는 회담을 합니다. 뭐 전쟁하다가도 필요하면은 또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회담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회담에 응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는 놈이 바보죠. 장안의 화제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던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선 조직이 움직였다. 비선 조직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함성득,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장 함성득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외과의 명예교수죠. 정년퇴임한 임혁백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임혁백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늘 좌파 쪽에 섰던 정외과 교수죠. 그와 완전히 반대란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MB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는 동아일보 화정재단 이사장을 하는 현인택 교수입니다. 현인택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보수 라인을 깃대를 들었던 분이고, 임혁백 교수는 좌파 라인에 선봉에 섰던 교수. 이 임혁백과 함성득 두 사람이 나란히 한국일보 사옥을 방문해서 한국일보 안에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이 영수회담을 위해서 뭐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아, 이거는 사실이겠구나. 시작은
윤 대통령이 경기대학교 함성득 교수. 함성득 교수는요,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 또래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정외과에 가서 고대 정외과 교수를 했습니다. 이명백 교수와 같이 교수를 같은 과에서 했었죠. 이명백 교수가 조금 더 학번이 빠릅니다. 아직 함성득 교수는 현직 교수로 있으니까 만 65세가 안 된 사람이고, 이명백 교수는 명예교수니까 65세가 넘은 분입니다. 짐작하시겠죠? 함성득 교수는 고대 정외과를 교수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현재는 경기대에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이죠. 그러나 함성득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살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인연도 있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명백 교수하고 민주당의 이재명의 아주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모두 5월 2일 날 한국일보 사옥에 모셔놓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 신문기사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여간 윤 대통령은 함성득 교수한테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3%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30% 정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5%로 됐을 때 탄핵당하죠. 20% 이하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 시점에서 함성득 교수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명백을 통해서 이제 여야 정수회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명백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치가 아닌 공치를 주입했던 사람입니다. 공치가 뭔가 하면 공동통치입니다. 협치는 협력해 도와주는 거지만 공치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같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자는 게 공치입니다. 공동 책임지고 공동 통치하자. 그리고 이 공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는 같이 해야 되지만, 이 정권 심판,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는 거는 분리시키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거는 냅두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재명이 채워가는 그런 공치를 주장해온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고, 그 중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내셔널 서밋 미팅, 전국 정상회의, 국내 정상회의란 뜻이죠.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명백 교수는 공치를 제도화해야 된다. 여야 영수회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 보도가 있자마자 용산에서는 비선 조직이 없었다 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자료가 날라왔죠. 그리고 이재명도 비선을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일보에 대한 허위 보도로 이재명과 윤석열이 동시에 문제 제기를 정정 보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두 교수 중 한 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되네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제 느낌으로는 이 정도 보도면 사실입니다.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사설을 썼어요. 이 한국일보 기사를 토대로 이상한 윤석열, 이재명 회담 풍경,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두 명의 전현직 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좀 뭐가 이상하다 이거죠. 이 비선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이라 그래서 이번에 홍철호 씨가 임명이 돼 있는데,
홍철호 씨를 임명하면서 함성득 교수로 움직인 건 뭐지? 이렇게 하면 혼란이 생긴다. 이것도 이상하고 비선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전에 조율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정을 통해서 사정권을 강화하겠다냐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법 리스크 하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씨가 조만간 교도소에 갈 거니까 그런 사람을 야당 대표로 두는 게 모르냐.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고 사법 리스크는 항상 그거였죠. 근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타이밍에서 뭐가 터졌는가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이 됐죠. 이 장모는 그동안 형을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형기에 일정 기간을 채우고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든지 하게 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면 풀어주죠. 지난번에 한번 안 됐다가 이번에 됐습니다. 형기 꼭 채워야 하는 형기를 채웠고 가석방 조건을 갖춰서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석방됐어요. 이재명 스스로가 나이 왼팔 오른팔이라고 했던 김용 씨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 김용 씨는 한번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나왔다가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돼서 보석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또 보석으로 또 풀려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요? 순간적으로 탁 뜨는 거는 윤석열 이재명이 만나더니 이재명은 김용을 풀어내고 윤 대통령은 장모를 풀어냈네. 뭐야? 이게 사법 리스크야? 둘이 야합했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서울의 소리 즉 디올백 보도를 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명품백을 전달했던 최재형 목사다 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겠다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수사에서는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인데 뇌물이냐 아니냐 가리는 핵심은 그 물건을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면 뇌물이고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이 아닌 재물 우리 재산할 때 재물을 받은 게 되죠. 재물을 받은 경우는 선물인 경우에는 그건 좀 처벌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좀 어렵죠. 공무원인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윤석열, 이재명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야합이 있었고 그때 조금 더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유리한 건 이재명이니까 4월 29일 정상회담 딱 하면서 모두 발언을 15분간 하면서 쇼를 하면서 거기에는 뭔가 좀 항복선언 비슷한 걸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이재명이었으니까 그런 쇼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불리하니까 그럼 불리하면 빨리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담담 타타 전술에 따라서 담담으로 나간 거고 타타는 싹 감춰놓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자기도 조만간 재판받고 교도소로 가야 되는 처지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묘면하려면은 어쨌든 영향력 있는 대통령과 담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겠다. 병명은 밝힐 수 없다. 뭐 목이 찔린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건 5월 9일 날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시끄러지면서 야당 대표의 반응도 보려고 할 텐데 병원에 들어갔다 하면 딱 끊어낼 수 있죠. 골치 아프면 돈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칭병하면서 입원해서 자기 차단막 치는 건 잘 아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책임이 별로 없는 당직자들은 얘기하겠지 대변인. 그러나 대표는 얘기 안 함으로 인해서 안 돼요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성득 이명백 만남 그 다음에 장모와 김용 석방 그 다음에 이재명의 칭병 입원 윤석열의 기자회견 이게 뭔가 지금 서로 지금 각자가 참 곤란한 건 얻을 건 얻으면서 서로 권력 자산이 필요한 건 챙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도 눈에 가시인
이재명과 경쟁했던 원희룡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지 말라라고 이재명이 요구해서 그거는 윤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이 됐죠. 근데 나와 경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이유를 위해서 그것도 다 짜고 치는 이제 뭔가 그림이 나오는. 자, 저는 담담 타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를 야합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아마 상당한 보수 농객들은 윤석열이 총선에서 지더니 야합을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저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톤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정치란 건 일단 생존이 중요한 거니까 아생연후의 살타니까 담담 타타라고 한다면 지켜는 본 다음에 그때 지는 쪽 결론적으로 그때 국공 갈등에서는 국민당군을 이끌었던 장개석이 패배를 합니다. 패자가 바보인 거죠. 윤석열이 패자가 될지 이재명이 패자가 될지는 지금은 이재명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재명 씨는 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계속 병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명분까지 얻었죠. 계속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담담 타타로 들어가는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동의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 부산대를 필두로 제주대 이런 국립대학에서 학칙 개정을 거부함으로 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 야합해도 다른 데서 반대가 생기면 누구 하나는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보다 큰 타격을 입는 거는 현재는 윤석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병 문제 또 점점 커지면 윤이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타입을 본 거 가지고 이후에 계속 뭔가 타입이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타입이 안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선거 이후에 썼듯이 차라리 안 되면 하야하라고 썼는데 그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패전 상태에서 역전을 시키려면은 36개에는 패전계 6개가 있습니다. 미인계, 공성계, 연한계, 고육계 등등. 담담 타타도 일종의 패전계 중에 하나인데 윤 대통령은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재명은 그거대로 해서 야금야금 이걸 승전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할 때 쓰는 게 또 6개 전략이 있죠. 36개. 확실하게 이기기. 그것도 하기 위해서 담담 타타에 응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을 맹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난할 수 있는데 비난은 뒤로 밀어놓고 이 게임을 지켜본 후 어느 쪽이 바보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시점부터 제가 비판을 하든 아니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를 하든 그 시점에 그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담담 타타라는 관점에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